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일본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켄타로입니다. 일본의 경제 저널리스트로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NHK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죠.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제 기사와 방송을 애청하는 팬들이 많아요. 왜냐고요? 제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이건 제 오랜 신념입니다. 우리 일본은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어요. 삼성이 뭐고 현대가 뭡니까? 그저 일본 기업을 모방한 짝퉁에 불과하죠. 도요타를 따라한 현대, 소니를 모방한 삼성. 한국 제품은 우리 일본 제품의 후발주자일 뿐입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 말이 맞아요. 한국은 그저 일본의 아류일 뿐이죠.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이런 반응을 받습니다.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죠. 제가 쓴 한국 경제의 민낯 시리즈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모방하고 있는지, 그들의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낱낱이 파헤쳤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타카하시 켄타로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 현장 취재도 없이 기사를 쓰는 가짜 기자 아닌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가 한국을 직접 가봤나요? 현장 취재 없이 쓴 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진짜 저널리스트라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인터넷과 일본 언론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비판이 계속되자 화가 났습니다. 좋아, 직접 가보겠다. 그리고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겠어.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좋은 생각입니다. 타카하시 씨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허상을 밝혀내는 거죠. 시청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취재 계획을 세우는 동안 주변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놀랄 거야. 타카하시가 간다니까. 그들의 가짜 번영을 다 까발릴 거야. 한국이 얼마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지 증명해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한국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여주리라 확신했죠. 출국 전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 경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응원과 기대였죠. 타카하시 씨, 한국의 가짜 번영을 다 까발려주세요. 진실을 보여주세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내 경력이 더 빛날 거야. 한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대박 날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한국인가? 출입국 절차가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이게 한국의 공항이라고? 나리타보다 더 현대적인데?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공간, 깨끗한 시설, 최첨단 기술이 눈에 들어왔어요. 출국장에서 나오자 공항 직원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그런데 그녀는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자유롭게 대화하더군요. 다른 외국인들과도 말이죠. 택시 타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며 공항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로봇 안내원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쇼핑 구역은 일본 백화점 못지않게 고급스러웠고요. 이상하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다른데?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했고 택시 내부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최신형 모델이 대부분이었죠.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기, 한국의 도로는 항상 이렇게 깨끗한가요? 운전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은 특히 더 깨끗하죠.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예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어요. 도쿄의 일부 지역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LED 조명으로 빛나는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움직임. 일본에서 이야기하던 낙후된 한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거리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죠.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여러 언어로 메뉴를 볼 수 있더군요. 일본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 친화적인가요?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많이 개선되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쿄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지만 서울의 현대적인 느낌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관찰. 인천공항은 나리타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 서울 시내는 도쿄 못지않게 발전됨.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발달.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 메모를 마치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직은 단정 짓기 이르다.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말자. 내일 삼성전자를 방문하면 한국 기술의 진짜 실체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내심 기대했죠. 여기서는 분명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어요. 일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연구원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어서 오세요. 오늘 투어를 맡게 된 김민수입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했다고 하더군요. 반도체 연구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력 사업이니까요.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김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연구 방향은 무엇인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연구소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수백 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깨끗한 클린룸.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현재 저희는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죠. 일본은 아직 5나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김민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는 동안
저희는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지 오래였죠. 소니, 도시바, 히타치.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이 지금은 삼성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연구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최신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차세대 AI 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경쟁사를 앞설 수 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이 뒤처진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기술이 일본 기업들이 포기했거나 투자를 줄인 분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나 정밀 기계 같은 말을 흐렸습니다. 김민수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일본의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많이 발전했어요. 다음은 로봇 연구실을 보여드릴게요. 그곳에서 본 로봇 기술은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었죠. 투어를 마치며 김민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 판매량, AI 특허 수. 모든 지표에서 삼성은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네, 공식 데이터입니다. 타카하시 씨, 일본과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동안 쓴 기사들, 방송에서 한 발언들, 모두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낙후된 나라는 어디로 간 거지? 삼성전자 방문 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취재 노트에는 메모 한 줄 적지 못했죠.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일본에 있는 편집장에게 어떤 보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서울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아니, 그럴 수 없어. 내 신뢰도가 무너질 거야.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죠. 유명한 식당을 찾아보려고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위치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한국어도 모르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번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죠. 당황한 제 모습을 본 20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일본어였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어로 말을 걸다니 놀라웠어요. 네.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어서요. 어느 호텔에 머무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곳이라면 제가 잘 알아요.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시죠.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돕겠다고 자신의 길을 변경하다니요. 그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작년에 도쿄에서 1년간 유학했고요. 놀랍게도 그는 일본 문화와 역사에 대해 해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일본 소설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한국인이 이렇게 일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들도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친절하게 대답하는 모습, 노인이 길을 건널 때 돕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낯선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니까요. 그의 솔직한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근처 식당도 추천해줬습니다. 저기 골목에 있는 식당이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관광객용이 아니라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헤어지기 전 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경제기자로 일하는데
혹시 도쿄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어요. 타카하시 켄타로.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혹시 한국 경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시나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들을. 다행히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타카하시 씨.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길 잃은 외국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길을 바꾸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욱 그렇죠. 문화적 차이였지만 한국인의 개방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외국인 친화적이다. 특히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문화가 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대중교통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호텔 프론트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의아했습니다. 일본의 수이카나 파스모처럼 통합 교통카드가 있긴 하지만 택시까지 포함되진 않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넓은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도쿄 지하철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죠.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놀랐습니다. 내부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와,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야? 차내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 환승 정보, 심지어 주요 관광지까지 표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했습니다. 버스 내부도 깨끗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버스 전용 차로도 인상적이었어요. 버스가 일반 차량과 섞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도 효율적이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네.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앱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편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KTX 터미널을 둘러봤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역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자동 발권기, 디지털 안내판, 쾌적한 대기 공간.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어떤가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KTX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5분이면 갈 수 있죠. 일본 신칸센과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내부에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기사는 영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교통카드로 결제하자 영수증이 자동으로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통합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앞서 있다. 특히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점이 인상적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발전된 나라가 정말 한국인가? 그동안 내가 쓴 기사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언론 환경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KBS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언론인으로서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보고 싶었죠. 사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습니다. KBS 본사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 기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타카하시 켄타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BS 국제부 기자 박지연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나눈 후 방송국 투어를 시작했죠. 뉴스룸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기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뉴스를 제작하나요? 네, 주요 뉴스는 이곳에서 취재하고 편집해요. 저희는 24시간 뉴스를 방송하고 있거든요. 투어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죠. 이런 정부 비판 기사도 방송되나요? 박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론의 역할은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니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언론의 현실을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정부에 우호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거든요. 특히 방송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라서요.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다고요. 저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편집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기자가 재벌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있었어요. 저건 삼성에 관한 내용인가요? 네,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 보도입니다.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나 소니 같은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드물거든요. 더구나 공영방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의실에서 다른 기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언론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압력이 있고 때로는 자기 검열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죠. 그들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솔직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투어를 마치고 박지연과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타카하시 씨, 일본 언론은 정말 정부 비판을 자제하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방송은 더 그렇습니다. 신문도 대부분 정부 노선에 따르는 편이죠. 그녀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타카하시 씨는 어떤 기사를 주로 쓰시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쓴 한국 비하 기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한 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박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이 바로 저널리즘의 본질 아닐까요? 타카하시 씨,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내 임무는 무엇인가? 진실을 전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나는 그저 내 편견을 확인하는 기사만 써왔던 건 아닐까? 한국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까? 아니면 편집장이 원하는 한국 비하 기사를 써야 할까? 내면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어서 와. 오늘 저녁 생방송에 출연해야 해. 모두가 한국 취재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 당황했습니다. 기사를 쓸 시간도 없이 바로 방송이라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그게 기자로서 내 의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을 마치고 대기실에 있는데 진행자 스기모토가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오늘은 한국이 얼마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줘. 시청률 대박 날 거야. 가슴이 무거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기모토가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다녀온 타카하시 켄타로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침을 삼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카하시입니다. 스기모토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역시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죠? 어떤 점이 가장 뒤처져 있었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허상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스기모토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 기업들을 넘어섰고 도시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은 일본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보다 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고요. 스튜디오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어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제 발언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거죠. 댓글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타카하시가 한국에 세뇌당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편집장은 분노했습니다. 타카하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방송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기자로서 본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닌가요? 그날 밤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진보 매체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경력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편집장은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금기를 깼고 일본 사회가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취재 가방에서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 준 작은 반도체 모형이었죠.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장을 잃었고 일부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타카하시 씨, 이이지마 히로시입니다. 니혼 TV의 뉴스 디렉터죠. 어떻게 제 번호를? 당신의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다라는 타이틀로요. 놀라웠습니다. 주류 방송사에서 제안이 오다니요. 프로그램의 취지가 뭔가요? 일본과 아시아 관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알아야 할 현실, 당신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처럼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수락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허상의 국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력과 명성은 무너졌지만 대신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이죠. 며칠 후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KBS의 박지연 기자였어요. 타카하시 씨,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기자가 있어 언론의 미래가 밝습니다.
서울에 다시 오시면 연락 주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록 일본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에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서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었죠. 두 도시,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일본은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한국처럼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니온TV에서 새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 주제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삼성에서 받은 작은 반도체 모형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이제 저는 진정한 기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로서 말이죠. 이것은 한 일본 기자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카하시 켄타로는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 삼성전자의 우수한 기술력,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함,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까지. 그가 알던 한국은 허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본 생방송에서 진실을 폭로한 그는 직장을 잃고 비난을 받지만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거듭납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되고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타카하시의 여정은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